동아시아 정세는 지금 단일 사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층적 긴장 구조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군사, 외교, 경제, 산업 공급망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증폭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충돌 가능성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서로 분리된 단편적 뉴스처럼 보이지만 흐름을 재구성하면 명확한 패턴이 드러난다. 중국은 군사적 무력 시위를 강화하고 일본은 방어와 규제 차원의 압박 신호를 강화하며 서로에게 직간접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 의존 구조가 흔들리고 첨단 제조업 환경이 뒤틀리면서 동북아 전체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은 중국 민간 기업 링콩텐싱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YKJ-1000 시험 영상이었다. 중국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시험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는 점부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미사일 자체의 구조적 특징과 가격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YKJ-1000은 마하 5에서 7의 속도로 비행하며 사거리 1300km라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이동식 발사 플랫폼 기반 무기다. 이동식 발사라는 특성은 위치 은폐가 가능하고 탐지 회피 및 기동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더 큰 논란을 불러온 지점은 성능이 아니라 가격이었다. 일반적인 극초음속 무기는 고가의 복잡한 시스템을 요구하지만 YKJ-1000의 가격은 한 기당 99,0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4,5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기존 미사일 대비 1분의 50에서 1분의 150 수준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저가화가 아니라 대량 생산과 다발적 투사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초저가 극초음속 무기가 등장했다는 평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그런데 영상 말미에 담겨있던 특정 장면이 이번 사안을 단순 기술 공개를 넘어 외교적 긴장 사안으로 끌어올렸다.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일본 열도를 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장면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장면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직후였던 시점과 겹쳤고 중국 내 강경파 논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일본 내 위기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미사일 가격이나 기술력 자체보다 지정된 목표 방향이 실제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사적 우회 메시지를 외교 무대로 투영하는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된 패턴이지만 이번 공개는 그 명확성과 시기상 민감도 때문에 더욱 강렬하게 받아들여졌다. 군사기술 공개가 불러온 긴장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실제 충돌성 사건으로 이어졌다. 중국 해경이 12월 2일 일본 어선이 다오이다오 해역에 진입했다며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오이다오는 일본이 시류 지배하지만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로 불린다. 중국이 해당 지역에서 일본 선박에 대해 퇴거 조치를 공개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기존의 외교적 경고를 넘어 실질적 행동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여기에 일본을 향해 관련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다오이다오는 중국 영토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방향 논란, 일본 어선 퇴거 조치, 외교부 강경 발언이 연달아 발생하며 군사와 외교의 긴장 수위는 갑작스럽게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졌다. 중일 관계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현장 행동과 전략적 도발이 동시에 전개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갈등의 확전은 군사와 외교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 신호가 나타났다. 일본이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문이 중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시장 전반의 경계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일본 정부나 기업 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온 적은 없지만 중일 갈등이 증폭되는 시점에 소문이 나온 만큼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중국이 이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명확하다.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짧아 재고를 장기간 비축하기 어려운 소재다. 여기에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약 70% 이상을 일본이 공급하고 있으며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는 95% 이상을 일본에 의존한다. 극단적 수치가 보여주는 공급망 집중도가 중국에게는 전략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1년에 일본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중국의 일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생산 효율이 약 20%나 감소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런 전례까지 겹치며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소문이 사실이라면
특정 생산 라인이 한 달 안에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군사와 외교 갈등이 산업 공급망 불안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공급망 위기감이 가라앉기도 전에 일본 기업 캐논이 중국 광동성 중산에 위치한 프린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일 관계의 경제적 파장이 더욱 커졌다. 캐논은 표면적으로 프린터 시장 침체, 로컬 브랜드의 급성장, 인건비 상승, 생산 라인의 동남아 이전 등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결정 발표 시점이 중일 갈등이 정점에 이른 시기와 정확하게 겹치면서 정치적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중국이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한 사건과 중국 민간 기업의 일본을 겨냥한 듯한 미사일 영상이 연속적으로 공개된 직후 일본 기업의 중국 공장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줄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퍼졌다. 산업구조 변화가 근본적 원인이지만 갈등 국면의 민감도 때문에 이번 결정은 상징적 철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곧 중일 갈등이 군사와 외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군사 외교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와중에 해외 에너지 산업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감지되고 있다. 원전과 가스터빈, SMR 등 고부가 가치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서 수주 확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아직 가시적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확고해지고 있다. 유럽 원전 시장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본계약이 연내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가리아와 폴란드 신규 원전 역시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본계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원전 프로젝트는 단일 원전 한 기 기준으로 필요한 기자재 공급 규모가 조 단위를 넘기기 때문에 참여 기업의 실적 체급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위력이 있다.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더욱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오랜 기간 과점해온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시장에서 기술 장벽을 뚫는 데 성공한 사례가 등장하며 글로벌 경쟁 판도가 바뀌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 가스터빈 설치 속도가 핵심 경쟁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존 글로벌 기업들이 보통 5년 이상 소요하던 가스터빈 공급 준비 기간을 1년 수준으로 단축한 역량이 검증되면서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시장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경쟁력이 확보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업계 내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중이다. SMR 분야 역시 글로벌 시장의 핵심 프로젝트와 공식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존재감을 확보하는 중이다. 뉴스케일과 엑스에너지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선도 업체들과 협력 구조가 형성되었고, 미국의 원전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우호적 관계도 향후 수주 확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술 회복과 생태계 복원이 병행되고 해외에서는 대형 시장 확장이 이루어지며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원전, 가스터빈,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모멘텀이 생기며 관련 기업에 대한 글로벌 평가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단일 현상이 아니라 군사 시위, 영해 충돌, 외교 압박, 반도체 공급망 불안, 일본 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 조짐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확전 구조를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서는 다른 축의 변화가 진행되며 글로벌 산업 환경의 재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일 갈등의 확산과 산업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함께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시장 전체의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국면으로 평가된다.